70년 전 한국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 아마 부모와 형제를 모두 잃은 전쟁고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도 전쟁고아가 많이 생겨났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들을 동유럽 국가들로 보내 위탁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북한의 전쟁고아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국내에서 만들어졌는데요. 70년이 지난 지금 전쟁고아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최은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952년 12월 불가리아의 작은 도시 프로보마이. 환영 인파 사이로 기차가 도착합니다. 호기심 가득한 어린이들이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손들어 화답합니다. 전쟁 직후 북한이 동구권에 보낸 전쟁 고아들입니다. Видите, вот если древние вот тогда малый детский ум. Да. Играем в футбол, играем там, имахме проглед нагоре, имахме като връхче, като волейболни игрище, футбол, това, ама изобщо всичко, все едно си бяхме братя. 북한과 불가리아의 아이들은 생김새도 문화도 달랐지만 어울리는데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Те идваха, контактуваха с нашите семейства. На моята майка викаха майко и беше много приятно. 이들의 유럽 생활은 북한이 본국 송환명령을 내릴 때까지 길게는 1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불가리아의 동창생들은 70년이 흐른 지금까지 북한에서 왔던 친구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Живее самотна. Всички близки ми починаха и баща, майка. И се разтъжвам с тяхните снимки. Ето момчета. И все си ги помня такива. Обаче те вече са 62 години откъде са напуснали България. Те вече са устаряли, може би, български. Да. Чагисон. Той ми беше председател, отраден председател. Чагисон. 북한의 전쟁 고아들은 왜 동유럽으로 보내졌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1950년대 북한과 동유럽을 오갔던 전쟁 고아들의 행적을 담은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이제 개봉을 눈앞에 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우리와 무관한 듯 다소 낯선 이야기인 만큼 그 제작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작업실. 이 영화는 당초 이번 달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6월로 미뤄졌습니다. 이참에 대중의 관심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두 개의 고향이었던 영화 제목도 바꿨습니다. 제목을 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화 일단 타이틀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부분 좀 손을 봐야 되니까 요즘은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쟁 고아 문제는 2018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폴란드로 간 아이들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김 감독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체코 등 넓은 범위에서 숨겨진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영화 제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위탁 교육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시간도 많이 흘러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움직여야 된다.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몸으로 부대끼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료를 찾아내야 되고 생존자들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쓴 거죠. 근데 그 판단은 옳았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이 영화는 지난해 12월 폴란드 대사관에서 주최한 특별시사회에서 1차로 공개됐습니다. 그 세월을 함께 자라고 생활했던 유럽의 친구들. 저가 우리 열가가 선명회로 전쟁 공화를 맡았던 친구가 너무나 하나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예. 감사합니다. 네. 역사로 자료들을 발굴을 찾아주셔가지고 모아서 준비를 하시고
인간적인 뭔가 가치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영화는 프랑스 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전쟁 고아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50년대 북한 전쟁 고아의 모습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동유럽 국가들로 보내졌던 북한 전쟁 고아들은 10,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문을 걸어 잠근 지금과 달리 당시 북한은 선진 사회주의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했습니다. 같이 사회주의권 내에서 같은 뭔가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쟁과 프로젝트가 사회주의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그 기치하에 사회주의 연대하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하지만 10년도 안 돼 북한은 전쟁 고아들을 모두 송환합니다. 유럽 사회에 대한 경험이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던 건데요. 전쟁 고아들은 이념 대립과 전쟁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어떤 생물학적 고향이 북한이었다면 이 동유럽 5개 나라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자기가 살면서 얻게 된 어떤 정말 행운 같은 고향인 거죠. 네. 그런데 아이들이 결국은 갑작스럽게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받은 충격은 아마 굉장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김 감독의 다음 작품은 해외로 입양된 남쪽 전쟁 고아에 대한 영화가 될 것이라는데요. 50년대 전쟁 고아는 2020년에 남한과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북한 전쟁 고아가 우리 삶과 우리 역사와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걸렸던 이 작업이 한국 사회에 북한을 좀 더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에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0년. 하지만 남과 북 곳곳에 남은 상처는 여전할지 모릅니다. 시간에 맡겨 기억 너머로 보내기보다 찾아내 되살리고 기록으로 남겨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냐고 김 감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